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민님. 네, 네. 오늘은 우바미 초보 유튜버 이창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SNS 작가 1호이자 그 초보 유튜버 우바미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다가 네. SNS 작가를 하게 되셨죠? 원래 SNS 작가란 직업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SNS라는 게 그때 그냥 뭐 메시지 전하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냥 창구였는데 저는 그거를 혹시 포켓몬고라는 게임 아세요? 네, 그 그것도, 포켓몬 게임처럼 SNS 친구들을 다 찾아다니고 만나고 친해지는 과정들을 막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보통 안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그거를 제가 거의 8년 동안 10,000명 넘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SNS 작가로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음, SNS 작가라는 이름조차 없었는데, 이걸 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1인 기업, 뭐 휴먼 브랜드 이런 것처럼 그거 약간 조상격 같이 돼버렸고, 그 2013년 당시에는 뭐 이런 유튜버나 개인 브랜드 이런 게 잘 활성화 안 되고 오히려 큰 기업들이나 뭐 기관들, 특정 인물들이 유명한 분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앞당겨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창직한 거죠. 음, 제가 직업을 네. 만들었을 때는 SNS 작가로 막 인사를 하면 열에 아홉이 안 만나줬어요. 뭐 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직업이 어딨냐. 너가 뭔데 SNS 작가야. 지금은 SNS 작가 그러니까 검색도 많이 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많이 이슈가 되니까 많이 알아들으시죠, 다행히. 그런데 이제 왜 SNS로 친구들을 찾기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사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어릴 때 왕따도 겪기도 했고 사람하고의 그런 소통이나 유대 관계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유년기 때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 이제 또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SNS 친구들이 제가 SNS를 하고 그 아픈 환자의 모습에서 책을 읽은 걸 막 올리다가 본 적 없는 분들이 저의 병문안을 찾아왔어요. 먼 지역에서. 네. 저랑 일면식도 없고 뭐 대표님처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SNS에 글 2번 올린 거 보고 그분들이 제가 이 병원에 있다고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제가 친하거나 아는 분들은 병문안도 안 왔는데 오히려 생판 모르거나 저랑 SNS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꼭 만나보고 싶었다 막 이러고 그런 자체가 신기해서 SNS 친구들을 한번 다 만나보자. 그럼 음. 나도 뭔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여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 왕따 당해서 사람들을 잘 못 만나고 그러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병원에 계셨을 때 SNS를 통해서 병문안이 오는 걸 보고 아, 너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찾아오지? 그리고 이런 네. SNS가 소통의 공간이 되는구나. 오히려 이전에 학교 생활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었는데 아웃사이더에서 본격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면서 소통을 시작한 게 한 10,000명 이상을 해서 이제 SNS 작가까지 되신 거잖아요. 네, 그쵸.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직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는 있지만 그게 직업이라는 게 되기에는 돈을 벌어야지 직업이라고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하잖아요. 요즘에야 이제 SNS 통해서 유튜브나 광고 이런 걸 해서 직업이라는 개념이 잡혀져 있긴 하지만 그전에는 이런 개념조차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었나요? 그때는. 그거를 만들게 됐어요. 8년 동안. SNS 작가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냥 SNS 작가라는 개인의 브랜딩이 필요했고, 그걸 했는데 또 섭외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인터뷰처럼 책을 쓰면 좋겠다. 이 SNS 스토리가 너무 특수하다. 그래가지고 책을 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만날수록 뭐 강연 한번 해봐라. 방송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 아니면 뭐 정부 기관의 위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음, 우리 기업의 대외협력 이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음, 그러니까 직업의 다양한 그 프리랜서적인 요소들을 전부 저한테 대입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그 휴먼 브랜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게 네. 하고 있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수입원들을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업이 되었다. 근데 사실은 네네. 지금은 너무 대중화되어 있고 누구나 그쪽 방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정말 기대치가 없었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어떤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리고 나만의 브랜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어 보니까 점점점 일이 커지게 된 거네요. SNS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회계망량한 소리냐. 네, 뭐 그렇죠. 책에다가 무슨 뭐 디지털을 집어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게 결과도 나오고 해내고 다양한 지금 디지털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SNS 미디어 1세대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뭐 국가 상을 받든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의 기록이 남든 그런 부분에 저 혼자였다면 아마 이걸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네, 다양한 분들이 점점 무시나 소외하다가 점점 인정도 하고 어느 순간 이런 분들도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이런 직업을 하고 있거나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디지털하고 SNS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죠. 그런 거를 인사이트나 어떤 제가 그 학력이 고졸인데 시장 개척을 해버린 거죠. SNS 네, 미디어 분야에. 예.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람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때는 이렇게 만났어요. 네, 정수리로 네, 청년백수 이창민입니다 이러니까 네. 대화도 안 되고 막 떠다가 고개 음, 들었는데 대표님 같이 만나려고 했던 분이 집에 네. 가신 거예요. 만나고 있다가, 만난다고 해놓고 만났는데 네. 날 만나고 싶다고 SNS에서 연락해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좀 약간 대하는 게 좀 약간 서툰다고 판단했는지 네. 집에 가신 거예요. 음, 그거부터가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자 경험이었죠. 아, 내가 음. 그렇게 뭔가 모질하고 부족한가? 어디 그러면 만나줄 때까지 한번 사람 만나보자. 오히려 그게, 자기에겐 도움이 되었네요. 자극제가 자극제가 되는 기폭제가 거네요.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 주제를 조금 더 한번 네네. 옮겨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간을 한 70%, 80% 떼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예.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한동안. 진짜 어려운 결심이거든요. 이- 아무리 부모님이고 자식이라도 네. 내 간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25, 6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네. 또. 뭐 사람으로 치면 인생의 최전성기 같은. 그쵸. 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기증을 하지 않으면 집안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음,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네, 가족들을 전체를 챙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삶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무슨 네. 그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의사가 갑자기 무슨 뭐 3개월? 드라마 촬영하나? 막 이런 생각 그냥 안 와닿았어요.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그냥. 가족들은 알고 있었고 저만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막내거든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죠.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간에 대해서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음, 가능하면 저한테 기증하기를 원하시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음, 음. 그러니까 간 절제술이나 여러 암에 대한 치료 방식이 있긴 했는데 그걸 이미 다 하신 상태. 근데 몰랐던 거네요. 그걸 다 그냥 안 하셨는데도. 알려줬어요. 제가 힘들어할까 봐 안 알려주고 네, 진짜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딱 한 거였고 네. 그 타이밍에 기증을 안 하셨으면 안 하면 3개월 안에 돌아가신다라는 얘기가 너무 충격이어서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 그거였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냐? 그렇대요. 음, 병원장이.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몸무게가 65kg를 넘은 적이 없어요. 대표님처럼 좀 약간 샤프하고 마른 스타일인데 기증하고 30kg가 찐 거예요. 몸이 부어버려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래도 2019년에 돌아가셨지만 한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더 사셔서 그 삶의 기간?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가 뭐 남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건강이 좀 약해졌잖아요. 병원에도 오래 있게 되었고. 어떤 후회 같은 건 정말 하나도 없나요? 핸디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몸도 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몸무게도 찌고 눈도 나빠지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건강에 이제 그게 있지만 그거 덕분에 얻은 게 정신력이 강해졌어요. 음, 몸이 아프니까 정신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연이든 멘토링이든 오히려 어려운 애들한테 이렇게 뭔가 해주는 게 더 강해진 거예요, 훨씬. 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도 그거를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좋았던 기억, 아버님과 더 오래 살아서, 그리고 또 정신력이 더 강해졌다는 걸, 몸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네. 핸디캡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창민 씨 인터뷰한 걸 이렇게 보니까요. 네. 세 가지가 되게 힘들었던 게 한꺼번에 온 적이 있더라고요. 예.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해서 대화가 사람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그 다음에 아버님에게 간을 떼어줘서 건강이 약해진 거예요. 가정이 이제 자체가 힘들어진 거죠, 가족 전체가. 그 다음에 취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취업을 하고 3일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병원에 가게 된 거잖아요. 정말 악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게 돼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는 병원에 기간을 길게 있은 건 아닌데 후유증이 컸어요. 간 기증을 한 상태에서의 몸이 핸디캡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해버리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치료랑 통원치료나 다른 신경치료 같은 걸 거의 1년 가까이를 다니면서 받았어요. 음, 그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와서 정말 무너질 뻔했지만 그때 이제 SNS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때 심정이 이제 SNS 하기 전에 그 어려웠던 심정을 간단하게 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제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안 좋은 걸 겪고 있는데 네. 또 겪었어요. 이 정도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겪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주지? 근데 사람이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게 있다가 좋은 게 있다가 이러면 공평한데 다른 사람은 내 나이 때 뭐 벌써 뭐 성공해서 뭐 돈도 많이 벌었다 뭐 연애도 한다 뭐 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공부 하나 못한다 이거밖에 없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 내 아는 모든 환경은 진짜 나를 다 싫어하는 약간. 근데 그 무겁게 허리가 휜 상태에서 스마트폰하고 책이 있으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SNS로 뭐 올려보자. 그래서 올렸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바닷가를 갔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라 편하지만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살까 죽을까. 음, 와, 이게 살면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더 얼마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까? 어떻게 하지? 차라리 여기서 단칼에 고통을 끝내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아프더라도 조금 더 살아봐? 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선택을 후자로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취업이다 다시 원래대로 하러 가자 그랬으면 아마 공장에서 평생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SNS 작가의 결심 베이스가 뭐였냐면 어디 한번 그러면 죽기 전에 내 SNS 친구 다 만나보고 죽자 였어요. 원래 목표는. 나한테 한 번도 관심 안 준 분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관심을 가질까? 이런 경험이라도 하고 내가 삶을 마감하자. 만나다가 그 사람들이 저를 SNS랑 사람들이 저를 살려준 것 같아요.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는 계속 늘더라고요. 저 음. 500명 만나고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500명만 그런 만나고 죽자. 예, 그랬는데, 예. 그 숫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 SNS 친구 다 만나보고 네. 죽자였는데 500명이 막 다른 SNS를 합치니까 막 어느 순간 막 8,000명, 만 명 네. 되고 이거 계속 생기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뭐 유튜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구독자 500명, 1,000명 됐을 때 뭐 이렇게 되듯이 그렇죠. 이 유튜버나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하는 일이나 관심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런 거 이제 10,000명까지 만났다는 게 응답률이 거의 제가 SNS 친구들 팔로워가 높진 않아요. 네. 한 13,000명, 15,000명인데 10,000명을 만났다. 저는 그 사람 데이터로 일반 청년, 청소년 그냥 백수부터 국회의장님까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저한테 SNS 위원이나 뭐 홍보를 맡아달라 이랬던 게 진짜 빅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휴먼 빅데이터. 저는 사람을 8년 동안 10,000명 만나면서 지금 3월 달에 또 신간책이 나오지만 그 가방끈도 짧고 받아쓰기 50점 받는 애가 책을 4권이나 쓴 거예요. 제 나이 또래 때는 잘 할 수 없는 걸 이제 하게 돼버린 케이스라 네. 좀 그런 게 신기했어요.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네 권이나 쓰셨고, 이번에 또 책이 또 나오잖아요. 네 번째 책이 나오는데, 책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번째 나오는 책, 그리고 이전의 책들도 한 번씩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은 병자라는 책인데요. 아픈 사람, 제가 이제 아프고 힘들었던 거를 그 함께하다 병자에 사람 자자, 아픈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같은 병자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책을 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그 10대들이 말하는 그 줄임말,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 이렇게 연결되는 그건데 책에다가 증강현실 AR을 처음 넣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유명 작가님은 뭐 책에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 뭐 장난을 치지 말아라, 뭐 온갖 비난과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는데 포켓몬고 덕분에 대박 났어요. 역주행했어요. 1년 지나서 거꾸로. 보통 책 나오고 단기간에 뭔가 이슈되거나 팔려야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증강현실을 먼저 넣은 책이 있다? 포켓몬고 이전에? 한국에 그것도? 그 시간은 타이밍은 다 지나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들춰내는 느낌이잖아요. 막 물어보고 그 책 어떻게 했냐, 뭐 방송 좀 해보자,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이슈가 됐었고요. 네. 세 번째 책은 믿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책인데 가장 최근에 낸 2018년 11월에 냈었고 그 책은 나온 지 3주 만에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그 막 지하철 광고도 나가고 막 다양한 뭐 연예인들도 인증샷 하고 막 그 증강현실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캐릭터를 인터뷰로 담은 책은 처음이었고요. 오히려 논문 같은데도 이런 책 처음이다 하면서 영국에서도 넣기를 원했었고. 근데 이제 그거 덕분에 창의적인 거랑 혁신적인 걸 더 인정받은 거죠. 뭐든지 사람은 그거더라고요. 증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해온 길이나 가치가 맞는 길이, 그러니까 유튜브로 치면 약간 떡상에서 뭐 갑자기 어느 순간 10만, 100만 구독자 되는 뭐 그런 느낌? 네. 예, 그렇게 됐고, 이번 책은 해외도 그렇지만 한국이 특히 그 부동산이나 공간 관련돼서 제약이 되게 심해요. 그 공간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집, 뭐 사무실이 됐든 여러 가지. 특히 코로나라도 더 그렇고. 그래서 10평짜리 공간이라고 신간책을 내는데 1인 주거나 부동산, 공간 관련된 책을 ICT 분야로만 내던 작가가 처음 내게 된 책이고요. 청년 주거나 대한민국 기준이 4.1평밖에 안 돼요. 10평도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개인이라면 10평 이상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적인 그게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게 되게 좁구나. 유튜브나 이런 SNS 아니고서는. 유튜브나 이런 디지털은 공간이 무한하잖아요. 다 제약이 있는 거예요, 뭐든. 그래서 그 그런 메시지들을 담았어요. 네. 네. 책 네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책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책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99%죠, 거의.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내 이야기에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것 같고요. 네, 더 그 커졌어요. 다음에는 그 세상이 또 어떻게 나를 치유했나, 이거에 대한 또 책이 되는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세상에, 아, 나와 비슷한 세상의 약자들, 이런 공간이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맞아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처럼, 내가 힘들었던 이 내 삶에서 이제 나도 살아가야지 하는 어떤 결심, 세상에 대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내가 본 세상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다양한 경험들을. 그리고 또 다시 나에 대한 고마움,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고마움을 또 표현하고 그 고마움을 담아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봐주는 네. 굉장히 저는 이 책 네 개를 보면서 이런 느낌, 창민 씨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네 번째 책 출판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핸디캡 없이 더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장민님. 얼마 전부터는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장민님. 네, 유튜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우밤이라고 약간 생경한 용어일 수 있지만 의미가 되게 좋아서 세상을 바꾸는 미래라는 의미를 줄였거든요. 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미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 나랑 같이 함께하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이 민주주의 형태로 바꿔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혹시 올해 계획이 있나요? 올해 일단 3월 달에 제 신간책 10병짜리 공간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SNS 작가로 또 네 번째 책에 대한 공식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2022년의 목표는 초보 유튜버 우바미가 2022년에 얼마만큼의 성장과 음, 다양한 분들에게 좋은 컨텐츠와 의미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 우바미 유튜브는 또 다른 게 저 혼자 글 쓰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영상이 남는 거잖아요. 훨씬 더 가치도 있겠다. 또 감사한 게 저희가 구독자가 막 스타 유튜버처럼 막 높지도 않은데 기업이나 기관들이 또 관심 있게 또 컨택도 해주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도 또 얘기를 제안을 또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신기한 세계? 예전에 생각했던 휴먼 브랜드가 될 수 있겠구나. 음, 그게 이제 최종 목표죠, 올해. 예. 네.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물어봤으니까 인생 목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생 목표요. 네. 지금 당장의 목표는 예전에는 막 큰 걸 막 하길 원했어요. 근데 어려움과 너무 힘든 걸 겪으니까 아, 내 주변하고 작은 거부터 좀 해서 큰 걸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작은 게 너무 큰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우바미를 메타버스가 됐든 앞으로 더 디지털의 다양한 분야들을 저희 우바미 채널하고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만드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 그 대표님 말씀 주신 장기적인 목표는 남들처럼만 살자. 그게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음, 음,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책도 내시고 초보 네. 유튜버 우바미도 시작하셨고요. 이 우바미가 어떻게 보면 인생 계획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2의 SNS 작가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네. 자신의 재능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치유라는 재능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이 재능을 활용해서 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네. 출발은 시작하는 이 초보 채널 우바미 채널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네. 네, 하시는 일 항상 잘 되고 많은 이들에게 멘토링뿐 아니라 치유의 역할, 치유도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잘 돼서 다시 한번 더 인터뷰하는 걸로 기약하겠습니다. 네. 네, 꼭 더 잘 돼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